안녕하세요. 해안여학원 김성일 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텍사스 조기유학 세미나를 하게 될 거고요. 특별히 오늘은 그 텍사스 조기유학의 특징과 그다음에 특별히 저희가 이제 보내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인 브루킬 스쿨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제 해안여학원을 먼저 소개 좀 드릴게요. 저희 해안여학원은 1991년도에 설립되었고요. 저희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 영어권 국가로 저희 전 직원 11명이 정규대학, 패스웨이, 조기유학, 어학연수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전문가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다양한 국가로 이제 상담을 드리고요. 저희는 모두 20년 이상 다양한 그 경력이 우수한 오래된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저희 쪽으로 상담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어 학생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잘 상담드릴 겁니다.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혹시 이제 궁금하신 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그 줌 하단에 보시면 Q&A라는 창이 있으세요. 이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거랑 컴퓨터로 보시는 거랑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스마트폰은 그 화면을 터치하시면 거기 Q&A 창이 뜰 거니까 거기에 이제 질문을 남겨두시면 제가 끝날 쯤에 Q&A 시간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텍사스 조기유학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좀 안내 드리겠습니다. 텍사스 주는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광활하고 넓은 주예요. 뭐 도시도 뭐 한국에 알려진 댈러스나 뭐 오스틴, 휴스턴 외에도 뭐 샌안토니오나 다양한 도시들이 사실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 한국에서 인제 그 텍사스에 있는 댈러스까지는 현재 일 주일에 6번,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3 번, 그다음에 아메리칸이 3번 이렇게 매일은 아니지만 거의 매일 이제 직항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텍사스 쪽으로 조기화 갈 때 특히 인제 댈러스나 포트워스 인근으로 갔을 때는 사실 굉장히 편리할 수 있습니다. 자, 텍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면적이 알래스카 다음으로 가장 엄청 넓은 69만 제곱킬로미터. 한국이 약 9만 9천, 9만 8천이니까 거의 뭐 한 7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구 면에서는 물론 이제 한국이 5천만 정도 되는데 여기는 한 3천만 조금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역사적으로도 요거는 나중에 텍사스에 갔을 때 학생들이 좀 꼭 알아야 되는 건데 1836 년에 이제 멕시코로부터 독립해서 잠시 동안 어 텍사스 공화국이라고 이제 있다가 1845 년도에 28 번째 주로 미국에 이제 흡수됐고요. 주요 도시들은 뭐 달라스 포트워스가 700만이 넘고 휴스턴은 660만, 샌안토니오 150만, 오스틴 100만, 뭐 엘파소, 컬리지 스테이션 이렇게 있는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생각보다 텍사스가 광활한 뭐 시골이나 아니면 사막이나 뭐 이런 곳이 아니라 굉장히 대도시라는 거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으세요. 저도 인제 이 텍사스에 있는 주요 도시들 좀 방문해 보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깨끗하고 굉장히 도시화가 잘 된 곳이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 되셔서 방문하시면 생각보다도 대도시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거 텍사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텍사스의 주기는 이렇게 왼쪽에 파란색 바탕에 하얀 별과 오른쪽에는 흰색 바탕과 빨간색 바탕 요런 게 이제 주기로 되어 있으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인제 이름을 별이 하나다 보니까 론스타, 론스타 이렇게 얘기하고 오른쪽은 이제 바이슨이라고 롱혼 주로 인제 긴 뿔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롱혼이라는 이제 텍사스의 상징 동물 요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텍사스에는 이제 생각보다 많은 그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인제 텍사스 자체는 아무래도 석유가 생산이 되다 보니까 이런 정유 회사 관련된 회사들이 약 60여 개 이상 그리고 특별히 뭐 엑스모바일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이런 회사들과 그다음에 저기 보면 한국은 잘 모르지만 뭐 셀레니즈라는 이제 화학 회사 아무래도 이제 석유와 화학이 좀 연관 쪽이 있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학생들 중에서 혹시 화학이나 아니면 석유공학이나 이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요쪽 그 텍사스 쪽에 좀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통신회사 AT&T나 항공사 AA, 아메리칸 항공이 한국에서 인제 댈러스까지 직항으로 운행하는데
아메리칸 항공의 본사가 댈러스 포트워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은 사실 뭐 잘 눈에 안 띄지만 저 아래 하단에 보면은 그 세븐일레븐이라는 그 편의점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세계 최초의 편의점이 이 세븐일레븐이에요. 물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는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일본 회사가 아닌가.'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이 회사는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인 거고 피자헛도 인제 텍사스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제 뭐 주로 이런 회사들 아까 뭐 앞에서 인제 사진으로 보였던 많은 회사들에 대해서 그냥 한번 더 정리를 했고요. 론스타는 뭐 우리한테는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니지만 아무튼 론스타도 여기 있고. 네. 자 텍사스 조기 유학을 하면서 인제 많은 분들이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텍사스에서 고등학교 3 년을 졸업하면은 대학교를 진학했을 때 인스테이트가 된다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정확하게 한번 그 정의를 좀 찾아봤어요. 일단은 텍사스에서 뭐 사립이든 공립이든 어느 학교를 나와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일부 어떤 사람들은 꼭 공립을 나와야 된다거나 뭐 사립을 꼭 나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고 뭐 기숙학교도 상관없고 홈스테이 학교도 상관없고 일단은 텍사스 내에 있는 이제 학교를 나오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국제학생은 아무래도 공립보다는 사립을 갈 확률이 높겠죠. 그다음에 인제 또 하나의 규정이 36 개월. 이 36 개월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 말이 좀 많아요. 이 어떤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36 개월이니까 어 고등학교를 재학하는 기간 동안에는 어 "미국을 떠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상관없다." 있는데 저도 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한테 문의를 받고 학교 담당자들한테도 직접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학교 담당자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36 개월에 대한 해석을 물리적인 36 개월이라기보다는 실제 인제 성적 증명서를 제출했을 때 10 학년, 11 학년, 12 학년으로 이렇게 제출했을 때 그러니까 전체 6개 학기죠. 그걸 제출하면은 이제 인정해 주겠다. 근데 텍사스 A&M 컬리지 스테이션이나 이쪽 학교들은 약간 보수적인 학교다 보니까 사실 입학하는 것도 되게 좀 까다롭고 인제 서류 처리나 되게 까다로워요, 텍사스 A&M이. 그 학교는 정말 물리적으로 36 개월에 대해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은 9 학년부터 가야지 36 개월 중간에 뭐 방학 때 잠시 나오거나 아니면 왜냐면은 뭐 아시다시피 미국의 인제 고등학교의 방학이 거의 6, 7, 8 거의 2달 반에서 석 달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인제 9 학년부터 가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왜냐면은 오스틴은 사실 이런 면에서 오히려 유하게 그냥 10 학년, 11 학년, 12 학년 3 개만 내라. 그러니까 6개 학기만 내라라고 하지만 A&M은 꼭 물리적으로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7개 학기 내지 8개 학기까지 그러니까 9 학년부터를 이제 요구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추천 학년들이 영어까지 준비를 하고 어차피 대학교의 성적은 9 학년부터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면 8 학년 늦어도 인제 9 학년에는 가시는 게 안정적으로 이제 좋은 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인스테이트 36 개월에도 문제없이 뭐 저희 학생들 사실 3년 딱 맞고 오스틴 가는 학생들도 꽤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사실 크게 어려움은 없으시니까 요거는 생각하시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C 부분 이 부분 "최종 학년 때 12 개월 연속적으로 체류를 해라." 이 말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 또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도 뭐 저희 고등학교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면은 학생들은 대부분 사실 여름방학 때 다 한국 들어오긴 하거든요. 근데 인제 일부 학생들은 이 부분이 인제 학교에서 또 어떻게 해석 여지가 좀 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국으로 안 들어오고 여름 그 12 학년 여름방학 때 미국에 머물고 텍사스에 머물다가 인제 대학교로 바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사실 그 대학 측에서는 이 학생의 출입국 관리 기록이나 이 학생이 뭐 미국을 떠났다 이런 거를 사실 확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인제 밑에 뭐 보여 드리는 제출 서류에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거주 진술서, 뭐 레지던시 애피다빗 폼이나 그다음에 핵심 거주 질문서, 코어 레지던시 퀘스처너리라든가 이런 거 서류를 보면 그런 서류 자체에 그 출입국 내역에 대한 거는 사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고등학교 선생님들 워낙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시니까 말씀하셨던 그 12 학년 연속 체류라는 거는 이제 그 12 학년 때
다른 주로 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학교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12학년을 텍사스에서 졸업을 해라. 요거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좀 안정적이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조건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텍사스에서 인스테이트를 받을 때는 다른 학교로 옮기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UNT라고 이제 노스 텍사스가 있는데 이 학교는 입학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내가 인스테이트를 받았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오스틴이나 A&M으로 편입을 했을 때 그 그대로 이렇게 인스테이트로 받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하나의 이제 중요한 점은 대학교 때 바로 인스테이트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등학교 때부터 다니는 거.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규정인 36개월에 대해서 인정을 다 받은 학생이 인스테이트로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하는 거.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대학교 들어가서 인스테이트 받는 거 이제 조건 3 번이죠.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장학금 1,000불 이상 수령 시에 이것도 인스테이트가 되긴 하는데 이 조건은 아무래도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스틴이나 A&M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명문 주립대다 보니까 대부분의 인제 일반 국제 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의 기회를 생각보다 많이 주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순수하게 텍사스에서 올라온 그 국제 학생들이 인스테이트로 받을 확률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타주나 아니면 외국에서 주립대학교로 이제 장학금 1,000불을 받고 수령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좀 낮은 학교, 예 좀 낮은 학교라고 하면은 이제 뭐 UNT나 아니면 휴스턴에 이런 곳에서 인제 인스테이트 받는 부분들 예 고런 거는 좀 가능한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더라도 그 학생이 다른 학교 높은 학교로 편입을 할 때는 어 여전히 인제 이 조건 2 에는 또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좀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 요거는 뭐 인제 텍사스의 인제 아까 롱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롱온 같은 경우는 이제 오스틴의 이렇게 그 마스코트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A&M의 인제 애기 AGGIE 이제 애기 우리의 애기가 아니고 그 애기인데 이거는 이제 얼그리 컬처의 이제 그 약자로서 인제 그 마스코트라고 합니다. 그냥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스틴의 그럼 과연 학비가 얼마길래 자꾸 이렇게 인스테이트 얘기하냐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UT 오스틴 같은 경우는 타주 학생이나 외국인 학생은 1 년에 지금 2020년 기준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38,228 여기는 기숙사비나 생활비 제외한 비용이에요. 예 38,228 불이고 그다음에 인스테이트 거주자 학비는 1,818 불, 약 한 11,000불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4 년으로 이제 곱해 보니까 외국 학생이나 타주 학생들은 152,000 불, 그다음에 인스테이트 학비는 약 43,000 불로 뭐 거의 4배 차이 나죠. 아무래도 인제 거의 1억이 넘는데 일단 뭐 현 상황으로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보시고 A&M도 비슷해요. A&M도 뭐 아웃 오브 스테이트 타주나 외국인 학생은 한 37,000 불, 그다음에 인스테이트도 11,000 불. 뭐 A&M이든 오스틴이든 차이는 사실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두 개 비교해 봐도 거의 뭐 그 인스테이트와 아웃 오브 스테이트가 한 4배 정도 차이 난다는 거. 네. 자 그러면 왜 인제 오스틴이나 A&M 사실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UC에 이제 뭐 버클리나 LA 또는 위스콘신 또는 뭐 UIUC 어바나 샴페인 뭐 이런 미시간 이런 학교들이 많이 좀 알려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스틴이나 컬리지 스테이션이 쪼끔은 덜 알려져서 '저 학교가 뭐 좋은 학교인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미국 내에서의 그 랭킹 특별히 인제 세부 전공 랭킹을 보시면은 굉장히 탑에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으세요. 일단 오스틴 자체는 US 내셔널 랭킹에서도 48 이고 특별히 인제 회계나 경영, 재무, 마케팅, 경영 정보 시스템 요즘 뭐 가장 뜨고 있는 전공 중에 하나죠. 요쪽은 뭐 1 위에서 4 위까지 굉장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또 인제 공대 쪽에서도 석유과학은 뭐 물론 A&M과 인제 타이를 하지만 1 위, 화학이나 토목이나 우주공학도 전부 인제 10 위권 안에 굉장히 사실 높은 랭킹을 차지하고 있고요. A&M 칼리지 스테이션도 내셔널 랭킹으로는 70 이긴 하지만 여기도 이제 공대 쪽 아무래도 이름 자체가 인제 공대 분위기잖아요. 여기는 이제 석유공학이나 뭐 바이오나 토목이나 우주공학 이쪽이 거의 10 위권 안쪽에 있고 또 경영 회계 이쪽도 한 20 위권
아무래도 이제 오스틴 자체는 뭐 제가 이제 언급해 드리진 않았지만 사실 약학이나 의대나 이런 것들도 다 유명하긴 한데 아무래도 의대나 약학은 의 약학까지는 이제 외국 학생이 진학이 가능하지만 의대는 외국인 학생이 진학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조금 이제 제가 언급을 뺀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바이오 쪽이나 화학이나 이쪽으로는 사실 국제 학생들이 이제 이과 학생들이 좀 많이 진학하는 전공이긴 하죠. 그리고 뭐 주립대학교인 오스틴과 A&M만 있느냐? 예,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셔널 랭킹에 17 위인 라이스 유니버시티라고 남부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이제 라이스가 있는데 물론 이제 한국 분들은 이 학교를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현지 계신 분들은 사실 뭐 오스틴 A&M도 많이 가려고 하긴 하지만 정말 학생이 실력이 있고 학생이 이제 능력 된다면은 이제 라이스 쪽도 선택을 해요. 여기가 아무래도 휴스턴에 있고 그쪽 휴스턴 지역 자체가 이제 의대나 이제 바이오메디컬 이쪽이 이제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사실 가는 학생들이 많고 그 외에도 뭐 다른 전기, 전자, 기계 이쪽으로도 사실 많이 진학합니다. 그리고 달라스에 위치한 SMU, 서던 메소디스트도 랭킹으로는 64위이긴 하지만 굉장히 사실 비즈니스나 전반적으로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이쪽도 많이 찾고 또 이제 웨이코 쪽 달라스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떨어진 이제 웨이코에 있는 베일러 이쪽도 이제 굉장히 사실 높은 학교이긴 하거든요. 기업가정실이나 뭐 회계학 이쪽이 사실 높기 때문에 이쪽도 선택을 합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이 세 개 대학은 사립대학이다 보니까 그 인스테이트 자체는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립은 아무래도 국제 학생들한테 이제 장학금이 기회가 별로 없어도 사립 대학들은 국제 학생들한테 우수한 그러니까 성적 우수자들에게는 이제 장학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현지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제 또 다른 또 선택의 기회가 될 수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제 텍사스에서 주립 대학교는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뭐 A&M, 오스틴 두 개밖에 없냐? 아니에요. 보시면은 텍사스의 그 주립 대학교 시스템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다 찾아보니까 다 합치면은 4 년제가 38 개, 그다음에 주립 컬리지 CC 같은 경우는 한 60여 개 정도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의 선택지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뭐 이름 때문에 아무래도 A&M 쪽의 컬리지 스테이션이나 UTA 이제 오스틴만 이제 선택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두 학교가 입학이 안 되는 경우 조금 낮은 학교로 이제 입학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편입도 해서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것까지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뭐 사립대학교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뭐 사립대학교까지는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브루킬 스쿨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 좀 장학금에 대해서도 같이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래비스 엘비아랑 그다음에 힐러리 치삼인데 이 국제학교 입학 담당 선생님이세요. 이분의 이제 인사말을 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Hi, I'm Travis Albee, Director of Boarding Admissions at Brook Hill. Hi, I'm Hillary Cheatham, and I'm Associate Director of Boarding Admissions at Brook Hill. Brook Hill is a Christ-centered college prep boarding school in Tyler, Texas, about 90 minutes east of Dallas. Our core values are that we're not only Christ-centered, but also college prep. What we mean by that is that we want to prepare students not only for university, but for the rest of their lives by giving them a firm foundation in the Christian faith while also providing a rigorous academic program. At Brook Hill, we have 675 students in grades pre-K through 12, and we start our boarding program at grade 8. We have 120 boarding students that live on campus, and they come from over 30 different countries. We hope you'll consider Brook Hill for your family. 네, 그 두 선생님의 이제 학교에 대한 간단한 안내가 있었고요. 자, 브루킬 스쿨은 아까 말씀드렸던 달라스, 한국에서 직항으로 운행되고 있는 달라스 포트워스 공항에서 자동차로는 약 한 2시간 정도. 제가 그때 한 방문했을 때 보니까 딱 2시간 걸리긴 하더라고요. 130마일 정도. 시내를 벗어나서 약간 시골길로 가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 자체는 그 주변에 조그만 소도시 요런 형태의 주변은 사실 논밭 거의 이제 초원이 많죠. 예, 초원에 있는 곳에 학교가 이렇게 굉장히 넓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지금 제가 이제 요 마우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제 메인 건물이고 그다음에 요 아래쪽이 이제 기숙사동이고 이 위쪽이 이제 뭐 체육관이나 스테디움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아무래도 요것도 조금 그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요게 이제 메인 학교 캠퍼스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도서관이나 이제 실제 메인 건물이고 이건 근데 드론으로 찍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여기가 이제 주로 교무실 여기는 이제 기숙사실이거든요. 기숙사동이고 다시 이제 메인 학교 동입니다. 네. 그래서 학교랑 요거는 이제 메인 그 학교 교실들이 주로 있는 거고 그 뒤쪽에는 뭐 음악실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는 실내 체육관이 이렇게 있는 곳이고요. 미식축구장에 이렇게 굉장히 사실 넓은 미식축구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비즈니스 랩으로 할 수 있는 커피숍인데 국제학생들한테도 기회를 주긴 하더라고요. 국제학생들이 저기서 일을 할 수 있는데 뭐 페이는 받지는 못하고 이제 일을 하긴 하더라고요. 네. 자, 영상이 이렇게 계속 같은 지역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맵을 좀 살펴보시면은 요 지도가 좀 작기는 하긴 하지만 제일 상단에 왼쪽에 1번이 이제 초등학교, 그러니까 유치원과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2번이 이제 기숙사동. 기숙사가 원래는 완전 예전에는 2개였다가 지금 여학생 기숙사 신축 늘면서 3개 됐다가 재작년에 이제 2개가 더 늘어서 지금 현재는 기숙사동이 5개 동으로 현재 정원이 한 120명까지 있는데 현재는 한 5명 정도만 이렇게 기숙사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우리나라 학생은 갈 수 있으나 이제 중국이나 유럽 학생들이 못 가다 보니까 기숙사에는 많은 학생들이 현재는 거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커피숍인데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 랩도 같이 있어서 여기서 학생들이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4번이 이제 메인 교실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강의실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고요. 5번이 이제 교무실이랑 여기도 이제 강의실이 있고 6번도 어떻게 보면 교무실, 뭐 강의실 이렇게 다 같이 있는 곳이고요. 네. 그래서 주로 여기 제가 설명드릴 때 아무래도 이제 기숙사가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최근에 학교에서 이제 기숙사 영상을 좀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숙사 영상을 한번 보시면 학교 건물에서 사실 기숙사까지는 뭐 도보로 한 5분 미만이니까 그렇고 요거는 남학생 이제 신축 기숙사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1층은 주로 라운지고 2층은 이제 방이 아마 주로 이제 2인 1실인데 현재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학생들은 거의 방 안에 한 명씩 방 안에는 이렇게 화장실이랑 샤워실이 있고 세탁실은 이제 공용으로 쓰고 여기는 여학생 기숙사예요. 여학생 신축 기숙사고 2층에 올라가면은 이제 방들이 여기도 2인 1실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현재 상황으로는 혼자 쓰거나 아니면 2명이 2명이 이제 같이 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기숙사 5개가 가운데 이렇게 라운지가 이렇게 있고요. 네. 기숙사는 뭐 금방 넘어가긴 했지만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학사 일정을 제가 조금 올려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번 당장 1월에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 한 8월 정도에 이제 다 2학기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현재 이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기숙사에 현재 들어가고 있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 중국이나 유럽 학생들이나 남미 학생들은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 입국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체 정원의 한 절반 정도만 그 기숙사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도 이제 올해 8월 같은 경우는 12일 날이 개강일이었다가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주정부의 수업 일수를 조금 늦춰라 여러 가지 말이 많아서 한 주 정도 늦추고 그다음에 브루킬 같은 경우는 자가 격리를 한 3일 정도 기숙사에서 하는 건 아니고 기숙사 외부에 있는 크리스천 캠프라는 곳 학교에서 이제 전담으로서 빌린 크리스천 캠프라는 전용 그 장소에서 3일간 도착하자마자 3일간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한 번, 2번, 3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음성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기숙사로 들어가고요. 만약에 기숙사 내에서 혹시라도 양성 반응이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별도의 기숙사 시설이나 아니면은 다른 곳에 이제 옮겨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학생이 이제 좀 상황이 심각하면 병원으로 보내긴 하겠죠.
현재 상황으로는 한국 학생이나 아시아권 학생은 이제 코로나에 이제 걸린 사람은 없다고 하고 미국 내 학생들은 아무래도 대외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뭐 몇 명 정도는 걸리긴 하지만 그러나 그 학생들도 뭐 자가격리나 굉장히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어서 학생들한테는 크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은 없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인제 학생들하고는 수시로 또 연락을 많이 해서 학생들이 뭐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뭐 10월 넘어가고 인제 11월에는 추수감사절인데 원래 추수감사절은 학교에서 이제 사실 기숙사에서는 나가긴 해야 되지만 만약에 기숙사에 있는 학생이 많을 경우는 기숙사를 오픈을 해서 물론 추가 비용은 있긴 하지만 인제 기숙사에서 머물 수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같은 경우 올해 8월에 들어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원래 인제 12월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국 학생들은 사실 한국으로 들어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방학이 거의 한 2주 반 정도 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오긴 하나 올해는 이제 아무래도 자가격리 문제가 국내에서 2주 또 뭐 가서도 뭐 한 며칠 정도 자가격리를 하면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번에는 학교에서는 "외국에 나가지 말고 그냥 기숙사에서 머물러라. 그러면 학교에서 알아서 다 케어해 주겠다." 요렇게 해서 이번 12 월에 겨울방학 때는 학생들이 거의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3일 되면은 다시 기숙사가 오픈하고 이제 이번 1월 학기에 이제 들어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요일인 1월 3 일에 이제 입시를 해서 1월 4 일, 1월 5 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 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인제 3월 첫째 주, 둘째 주가 첫째 주는 스파크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은 뭐 수학여행 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는데 올해는 아마 인제 내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스파크는 아마 취소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기간에도 뭐 해외에 나가지는 못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지내다가 4월 지나고 5월 같은 경우는 5월 한 19, 20, 21 요 기간에 인제 기말고사를 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인제 국내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6 월, 7 월까지 거의 한 2달 동안 여름방학을 가지고 8월 초 보통 인제 신입생들은 아무래도 쪼끔 일찍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인제 학교에서 적응하고 학교에서 이제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뭐 물건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다 보니까 쪼끔 일찍 들어가지만 인제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수업일 하루나 이틀 전에 인제 들어가서 인제 바로 인제 수업 시작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브루킬 스쿨에 대해서 인제 한번 쫙 정리를 해 드리면은 일단 이 학교는 보딩 스쿨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종교는 말씀 안 드렸는데 요게 이제 이 학교는 기독교 학교인데 그렇지만 이제 뭐 어떤 특정한 학교처럼 뭐 예배를 강요하거나 종교를 이렇게 바꾸는 걸 강요하는 그런 학교는 아니고 그냥 물론 이제 종교 수업은 이 기독교 수업은 있어요. 예배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참석만 하면 되지 뭐 자신의 종교를 바꾸는 것까지는 인제 하지는 않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니쉐닷컴이라고 요즘에 인제 가장 인기 끌고 있는 학교 평가 사이트인데 여기에서는 전체 오버롤 평점과 인제 아카데믹 분야에서 A 플러스로 굉장히 사실 높은 점수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인제 학교 위치는 아까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달라스 포트 호스 공항에서 동쪽으로 인제 딱 2 시간의 거리에 있고 그리고 인제 그거 말씀 안 드렸는데 학교에서는 그 국제 학생들이 혹시 인제 혼자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학교 담당 선생님이 직접 달라스 포트 호스 공항의 터미널 D로 이제 직접 이제 픽업을 나오세요. 이거는 뭐 비용 학비나 이런 게 전체 비용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학생 수는 지금 675 명에서 680명 정도가 이제 유치원부터 12 학년까지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이제 9 학년부터 해서 12 학년까지 388 명입니다. 그리고 인제 한 학년만 딱 떼어 놓고 봤을 때 12 학년이 이제 시니어가 이제 73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숙사 같은 경우는 인제 전체 정원이 아까 5개 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8 에서 12 학년까지 기숙사에 머물 수 있고 주로 인제 국제 학생들이 인제 다수를 이루고 있긴 하고 인제 가끔 이제 미국 학생들도 이제 여기 기숙사에 머무는데 토탈 한 120명 정원에 현재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마 계속 말씀드린 대로 65명 그리고 인제 한국 학생 같은 경우는 13 명. 한국 학생이 쪼끔 많아는 보이긴 하지만 전체 8 에서 12 학년 5개 그
학년으로 해서 나눠봤을 때 한 학년에 한 2명에서 3명 정도로 물론 뭐 특정 학년에서 한 4-5명 조금 많을 수도 있긴 하지만 네, 한 그 정도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뭐 전체 한 학년이 약 한 7-80명 정도에 한 학년에 한 서너 명 정도면은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학 가능 학년은 이제 8학년에서 10학년이에요. 아무래도 인제 텍사스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중에 인스테이트를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제 10 학년에는 가야 되니까 학교 입장에서도 뭐 11 학년, 12 학년 굳이 인제 오는 것보다는 8 학년, 9 학년, 10 학년을 받아서 이 학생들을 잘 공부시켜서 인제 좋은 대학교로 보내는 거로 목표로 삼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AP 과목이 12개, 듀얼 크레딧이 17개. 또 AP는 이제 스태틱스 뭐 캘큘러스 기본적인 거 이제 저보다 과목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피직스나 뭐 과학 과목들이나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 과목도 잘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선택하는데 굉장히 좀 유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듀얼 크레딧은 아무래도 이제 AP 과목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것을 주변에 있는 컬리지에 가서 이렇게 그 학점 이수를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요 부분은 아무래도 인제 쪼끔 더 설명이 좀 많아야 되다 보니까 일단은 요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인제 스포츠 활동이나 클럽 활동. 현재는 이제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18개 정도 있고 클럽 활동도 현재는 22개. 근데 이제 클럽 활동 같은 경우는 이게 매년 학생들이 이제 선호도가 쪼끔 다를 수가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인제 클럽 활동이 한 25개에서 30개까지 많은 경우도 있다가 어떤 경우에는 특정 이제 클럽 활동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한 20개에서 30개 사이라고 인제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시는 이 학교의 평균 SAT나 ACT 시험 점수는 얼마 되는가? 저희도 봤을 때는 국제 학생들 중에서 한국 학생들은 아무래도 SAT를 볼 확률이 높기는 한데 로컬 학생들은 사실 SAT보다는 ACT를 많이 봐요. 왜냐하면 전체 평점을 잘 보시면은 SAT는 사실 1600 만점 기준으로 탑 10%가 한 1400이 조금 안 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근데 ACT는 36점 만점에 거의 34-5 점이라고 뭐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인제 로컬 학생들이 인제 ACT를 통해서 대학 진학률이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학비 같은 경우는 학비랑 기숙사비 합치면은 1 년에 인제 48,975 이거는 2020년, 2021년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비용으로는 뭐 국제 학생비, 보험비, 그다음에 등록비, 그다음에 여행 경비, 용돈까지 합치면은 약 한 6,870 불. 그래서 토탈 55,845 불이 인제 지불하셔야 되는 비용이고 신청비 100 불은 처음에 한 번만 이제 지불하시는 비용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장학금 같은 경우는 이 학교가 이제 5천 불에서 이제 만 불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자 장학금은 제가 뒤에 페이지에서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연도에 그러니까 입학하는 연도에 대해서는 만 불이 일단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 학교의 이 학교 선생님하고 조금 얘기를 해서 국제 학생이 가는데 5만 불 이상을 지불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한국 학생들한테 특별히 많은 좀 혜택을 좀 달라고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는 첫 해에는 만 불. 물론 인제 1월 학기에 가게 되면 이 비용의 이제 계산해서 한 절반 정도 수준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아무래도 학교 입장에서도 인제 무조건 장학금을 지불하는 거는 학교한테는 좀 좋은 게 아니다 보니까 성적에 따라서 전년도 성적이 인제 3.51 이상이면은 인제 만 불. 그다음에 3.0에서 3.50 이상이면은 요 0 사이면은 이제 7,500 불. 그리고 2.6에서 2.99 까지는 5,000 불. 그리고 2.59 이하는 장학금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제 작년에 갔던 학생들이 보니까 딱 3.5 한 3.6 요렇게 넘다 보니까 만 불을 그대로 다 받아서 두 번째 해에도 계속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장학금은 사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 그때부터 인제 학교랑 인제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학교가 원래는 학비를 예전보다 좀 많이 높였는데 한국 학생들이 인제 가기가 많이 부담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얘기를 하면서 장학금 부분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저희 통해서 이 학교를 선택하셨을 때는 이 장학금에 대해서는 거의 개런티가 되니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학교는 인제 어떻게 가게 되느냐. 그거는 인제 보시면은 서류가 여권 사본, 사진 한 장, 그다음에
영문으로 된 성적 증명서 최근 3년치, 그다음에 영문 재학이나 졸업 증명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선생님 추천서가 세 부가 들어가요. 담임 선생님,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그러나 이제 학교에서는 얘기하기를 만약에 이제 중학교에서 아무리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학교가 아무래도 의무 교육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간혹 잘 안 써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과외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나 학생의 이제 어떤 그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학업 능력을 검증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면 그분이 이제 쓰셔도 무방하다고 학교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문 예방 접종. 특별히 텍사스 같은 경우는 내적 수막염에 대해서는 필수 접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맞지를 않고 있어서 요거는 꼭 필수 접종으로 받고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 입학 신청서 질문이나 에세이 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따로 한글이랑 영문이랑 이제 번역본 따로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영어 점수 같은 경우는 토플이나 아이엘츠나 듀오링고 요즘은 아무래도 듀오링고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많이 대세가 되고 있어서 요 듀오링고 점수를 제출하면은 따로 이제 ESL을 보지 않고 이제 본과 수업을 바로 들어가고 만약에 영어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 되지 않으면은 ESL도 이제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비 100불이면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방 접종인데 요거는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예방 접종 잘하면 크게 문제없이 이제 다 되는데 한 가지 저기 이제 빨간 표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그 뇌촉 수막염 요것만 잘 받으시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입학하고 와서 I-20 받고 나서 학생 비자 신청할 때 이렇게 뭐 여권 원본, 사진, 성적 증명서, 재학 증명서, 신청비, 그다음에 부모님 재정 증명 요렇게 준비하면은 뭐 비자는 잘 문제없이 잘 받을 수 있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일단은 학교를 보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 보내고 나서 또 부모님이나 학생이 이제 현지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 유학원으로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요것도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같이 협력해서 안내를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설명에는 요렇게 조금 예상보다 조금 길긴 했지만 요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질문 들어온 거 있는데 제가 이제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등학교 조기 유학 시 토익 또는 토플 어떤 걸 준비해야 되나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토익은 학교에서는 인정하지는 않고요. 토플이나 IELTS라는 시험이나 아니면 듀오링고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이렇게 영어를 준비하시면 되고 토플은 보통 한 70점, 60점에서 70점 정도면 되시고 그다음에 듀오링고 같은 경우도 160점 만점에 약 한 80점, 한 절반 정도에서 조금 더 한 80, 듀오링고가 160점 만점에서 80점에서 90점, 뭐 100점 이상이면 더 좋겠고요. 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질문. 여기서 말하는 장학금이 파이낸셜 에이드를 쓰지 않고 쓰는 스칼라십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했는데 제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장학금을 했는지가 지금 포인트가 바로 오지는 않는데 일단은 인스테이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만약에 이걸 장학금으로 생각하셨다고 하면은 이거는 아니 그냥 이거는 텍사스에만 있는 특별한 거고요. 아무래도 텍사스 자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은 뭐 완전 자동까지는 아니고 학생이 이제 나중에 이제 대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을 때 본인이 이제 레지던시 그러니까 나의 거주지 증명을 이렇게 텍사스로 하게 됐을 때 원래 3만 몇천 불을 이제 만 불로 내려가는 거, 예, 그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인데 중3에 조교학 보낼 시 토익 등의 준비 사항이 궁금합니다. 현재 중3이면은 아무래도 이제 6학년이고 이제 중3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9학년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이제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토플 또는 듀오링고 가급적이면은 토플로 보시는 게 영어를 이제 좀 더 객관적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왜냐? 토플 같은 경우는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골고루 학생의 이제 전반적인 영어 능력을 평가하다 보니까 토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리딩이랑 리스닝 두 가지 파트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실제 가서 이제 해야 되는 게 스피킹과 그다음에 실제 또 숙제를 해야 되다 보면 에세이를 쓰려면은 라이팅이 필요하니까 이 두 가지를 이제 토익으로는 준비하기가 힘드시고 반드시 토플로 준비를 하세요. 왜냐? IELTS도 좋긴 하지만 IELTS는 아무래도
그 영연방 국가인 영국, 호주, 캐나다, 뭐 뉴질랜드 이런 국가들이 아무래도 IELTS 중심으로 보는지만 그러나 미국은 사실 토플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토플을 좀 더 우선순위를 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IELTS와 토플은 그 단어라든가 그 억양이나 뭐 여러 가지 발음 차이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토플 그리고 토익은 회사 갈 때 쓰기 때문에 토익은 준비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토플로 준비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이제 있는데요. 현재 이제 아들이 이제 시민권자라고 하시는데 입학 시 등록금 차이랑 장학금 혜택이 다른 건가요? 일단은 이제 처음에 아까 제가 앞에 조금 다시 또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학비랑 숙소비에서 보면은 48,975불 이 비용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인터내셔널이나 로컬이나 모든 학생들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비용은 요 밑에 기타 비용에 들어가 있는 제가 이제 상세하게 여기는 기술하진 않았지만 국제 학생비가 3,250불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보험비가 1,880불이 있으세요. 현지 로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제 학생비에 대한 3,250불이 이제 지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보험비도 1,880불이 있는데 이것도 본인이 납부를 하셔도 되고 납부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학생이 만약에 이제 보험을 개별적으로 보통 현지 로컬 학생들은 보험을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하든 안 하든 그건 본인의 선택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장학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아무래도 국제학생 기준으로 이 48,975불에서 10,000불을 이제 무조건 주어지긴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 학교 담당자하고 얘기해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국제학생들을 주로 보내다 보니까 시민권자의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은 기숙사 관리 사감이 있나요? 있으면 핸드폰 미사용 여부 통지하나요? 네, 일단 기숙사 사감 선생님 계십니다. 기숙사가 아까 5개 동이라고 했는데 각 동에는 이제 2명의 남자, 여자 상주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고요. 주로 이제 이 2명은 이제 부부 선생님들이시고 그다음에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학생들이니까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니까 사용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수업 시간 이나 학업 시간에는 핸드폰을 사용을 못하게 이제 핸드폰을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방과 후 그다음에 기숙사에서 그 필수 스터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외에 일반 그 본인의 이제 자유로운 시간 뭐 식사 시간이나 아니면은 개인 시간 때는 이제 핸드폰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학생이 이제 어디 외출을 해야 되잖아요. 외출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게 해서 이 학생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는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그 휴대폰으로 통해서 학생을 관리하긴 하더라고요. 네, 이제 아까 그 스칼라십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조금 더 물어주셨는데 여기서 주는 장학금은 파이낸셜 에이드가 아닌 스칼라십인지 말씀하셨는데 일단 첫 해에 들어가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유학원에서 이제 유학원 보증으로 드리는 장학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학비에서 48,975불 이 부분에서 10,000불을 만약에 8월 학기로 가게 되면 10,000불을 받고 1월 학기로 가게 되면은 저 금액의 한 절반 정도 내시니까 거기에서 이제 한 5,000불 정도를 이제 받으시는 거고요. 둘째부터 이제 스칼라십은 아무래도 메리트 스칼라십, 성적 장학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브루킬 스쿨 자체가 아무래도 우수한 학생들을 좀 뽑으려고 이제 성적에 대해서 두 번째부터는 메리트 스칼라십으로 가는 거고 첫 해에는 그냥 이제 저희 쪽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장학금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이 세미나 자체가 좀 시간적으로도 제한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나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을 필요하시기에는 아무래도 저희 쪽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네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네 전화번호는 여기 보시면 587-4831 그리고 카톡은 이제 CHENG 숫자 1번 그다음에 홈페이지는 youhak.com youhak.com
네. 마지막으로 또 한 분 더 왔는데 "형 동생이 다니면 혜택이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첫 해에 10,000불을 드리는 장학금이 있다 보니까 아마 추가적으로 또 다른 형제 그 장학금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이제 학교랑 한번 상의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장학금을 주는 거는 저희가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실제 학교에서 드리는 거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이 장학금을 얼마나 더 추가 줄지 형제 뭐 자매 이 장학금은 일부 학교들이 조금씩 제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함께 신청하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질문이 인제 뭐 굉장히 사실 많으셨는데 제가 오늘은 요 정도까지 인제 세미나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설명은 내일 저희가 인제 오후 4 시에는 싱가포르 홍콩 예술대학교 설명회가 있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미국 일리노이 공대 일리노이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IIT라는 학교의 인제 학부와 석사에 대한 소개와 인제 장학금. 그다음에 수요일에는 싱가포르 사립대학교 탑5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고 10월 29일에는 이제 미국 대학교의 76위인 베일러, 아까 이제 베일러 말씀드렸죠. 텍사스에 있는 우수한 대학입니다. 네, 이 학교. 그리고 저희가 또 11월, 12월 계속 아무래도 줌으로 이 세미나가 계속 있으니까 저희 해연유학원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저희 쪽에서 확인해 주시면 다양한 세미나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이 참 많지 않아서 요렇게까지 이제 일단은 안내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추후에도 더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제 카톡 CHENG 1번 아마 뭐 저랑 이제 친구가 이미 되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 친구 추가하셔 갖고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잘 상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요렇게 이제 요렇게 이제 세미나를 마치려 하고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저희 유학원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